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AFM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3팀 이가람 마케터. 네, 저는 박준수 마케터입니다. 아, 예.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저희가 또 환상의 짝꿍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라이브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이제 준수 마케터님 오늘 네. 굉장히 멋있게 입고 오셨는데 어디 뭐 좋은 데 가시나 봐요. 맞습니다. 저 이제 뭐 소개팅은 아니지만 제가 오늘 그 17시에 저희 라이브 발표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거 발표 준비를 인해서 좀 이렇게 격식 차려서 입고 왔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가람 마케터님도 오늘 좀 차려입고 오셨는데 저는 오늘 소개팅 갑니다. 농담이고 남자친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담이고 저도 오늘은 이제 오후에 조금 외근이 있어서 좀 예쁘게 입고 왔고 이제 준수 마케터님은 오후에 또 다시 라이브 방송 맞습니다. 라이브로 이제 발표 방송을 하니까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많이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요. 벌써 5월이에요. 맞아요. 5월은 이제 가정의 달 그리고 네. 창업의 달이죠. 그리고 5월은 또 이제 휴일이 많은 달이기도 하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주제 가져온 것이 바로 창업 업종이잖아요. 뭐 제목을 보면은 이제 창업 업종 검색 광고만이 답이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창업 업종이 뭐랄까 DB 업종이라고 저희 이제 마케팅 용어로서는 DB 업종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마케터들도 마찬가지고 또 다 뭐 그 사업장에서 직접 일을 하시는 대표님들도 마찬가지고 검색 광고 100%가 맞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준수 마케터님도 네네. 직접 창업 업종 광고를 하고 계시는데 네. 뭐 검색 광고만 하고 계시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뭐 본격적인 광고 매체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좀 시장이 현재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한번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 현재 창업을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검색하는 사람들 그리고 찾는 사람 자체는 사실 줄어들고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1인 창업이나 무인 창업을 하는 뭐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도 많고 카페도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좀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점 하나는 이 연령층이 특정 연령층이 있는 게 아니라 20대부터 50대까지 정말 다양한 연령대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검색 광고만 하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다,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잠시만요. 아,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창업이라고 하면은 20대가 시작하기에는 어려운 업종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저도 20살, 뭐 25살 이럴 때 물론 창업하는 친구들이나 뭐 동기들이 대학교 동기들이 있었지만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때는 뭐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거나 진짜로 뭐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제 준수 마케터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요새는 또 1인 창업 아니면 맞아요. 무인 창업, 무인 가게도 많이 나오고 밀키트 가게 이런 것도 있고 뭐 빨래방 맞아요. 이런 것도 사실 무인으로 운영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또 젊은 세대에서도 많이들 검색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유입 루트를 찾아내는 게 또 관건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요즘 1인 창업이나 무인 창업 그리고 20대가 증가하는 이유는 조금 정부의 정책도 좀 어느 정도 가미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청년 창업을 적극 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흐름상 노출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거는 이 검색 광고가 아니라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광고가 집행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배너 광고를 먼저 말씀드릴 거예요. 저희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정말 애용하는 마케팅 퍼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보통 이제 뭐 크게 나누면은 저희가 총 4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크게 나누면 인지 단계와 전환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인지 단계에서는 저희 브랜드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브랜드를 인지시켜 줄 수 있는 광고를 해야 하고 전환 단계에서는 이미 우리 브랜드를 알고 있어. 인지를 한 사람들한테 노출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정보를 노출할 수 있는 소재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 인지 단계에서는 네. 뭐 배너 광고나 이런 쪽을 많이 이용하고 또 네. 전환 단계에서는 검색 광고를 이용하는 방식을 많이 활용하시나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실 모든 광고를 다 집행을 동시 집행하는 게 제일 물론 좋죠. 하지만 그게 안 된다면은 일단 저는 매체 예산을 집중하는 것을 훨씬 더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인지 단계에서는 그냥 말씀하신 대로 배너 광고가 주로 이루는 것도 맞고 그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저희 브랜드의 인지도를 조금 쌓을 필요도 있고 그거에 따른 유입도 함께 기대를 할 수 있고 전환 단계는 사실 뭐 그 이제부터 뭐 뒤쪽에서 얘기를 할 거지만 저희가 명확한 타겟팅이 가능한 매체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타겟층들에서 저희가 전환 단계를 조금 전환 캠페인을 유도할 수 있는 소재를 노출을 한다면 그들은 이미 명확한 니즈가 있는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는 거라서 좀 더 높은 전환을 상대적으로 검색 광고보다는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사실 배너 광고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는 거라면 역시 뭐 메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그래서 사실 무슨 창업 홍보하는데 무슨 메타 광고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뭐 20대부터 50대까지 아우르고 있잖아요. 근데 메타 광고도 사실 20대 젊은 층만 이용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인스타그램 뭐 진짜 40, 50대 어르신들도 많이들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SNS를 통해서 노출을 시키면 오히려 좀 더 인지 단계에서는 우리가 어떤 업체이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로 노출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네네. 있고 사실 메타 광고 같은 경우에는 뭐 동영상, 숏폼 동영상 같은 걸로 좀 주목도를 높일 수도 있고 또 단일 이미지 아니면 슬라이드처럼 이렇게 넘겨서 볼 수 있게 정보를 좀 많이 담을 수 있는 형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홈페이지가 물론 있으시겠지만 거기서 얻기 힘든 좀 간략한 정보들을 좀 후킹성 있게 전달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메타 광고는 잠재보기 캠페인이 가능해요. 잠재보기 캠페인이 뭐냐면 내 이름이 뭐고 나는 어디 살고 내 연락처는 어디 뭐고 이런 거를 조금 적어가지고 양식을 제출할 수가 있어요. 그 보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저는 그 양식 제출된 것을 보고서 그분한테 연락을 다시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입력 폼을 입력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광고인데 이런 DB 업종이나 뭐 창업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미 관심이 있으면 거기에 일단 DB 입력을 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창업에는 아직 그런 뜻이 없지만 실제로 뭐 보험이나 이런 쪽에서도 많이 활용하시는 광고기도 하고 이렇게 얻은 유저 정보를 마케팅에 2차적으로 활용이 가능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타겟을 설정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잠재 고객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시면서 어떤 나이대 그리고 어떤 성별 그리고 어디 사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왔는지를 조금 파악한 다음에 그걸 다시 타겟 설정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2차 활용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그냥 데모 타겟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니까 만약에 나는 이거 SNS에 돈을 많이 쓸 게 없다거나 뭐 SNS 광고를 창업 업종 광고를 하는 게 조금 믿음이 덜 가신다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잠재고객 캠페인을 같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SNS 같은 경우에는 그냥 광고하는 거 외에도 또 네. 한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냥 광고를 하는 거 외에도 저희는 꼭 광고만이 아니라 그 채널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본 채널을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고 저희가 흔히 말하는 톤 앤 매너를 맞출 필요도 있습니다. 이제 고객들이 이런 SNS를 통해서 저희 흔히 말하는 프로필로 당연히 유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좀 소비자들이 궁금해하는 그리고 이렇게 유입된 소비자들한테 우리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인지 조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매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채널도 함께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맞아, 이게 채널 운영에 대해서 조금 귀찮고 그러니까 아예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시는데 홈페이지가 물론 컨디션이 좋으면 좋을수록 좋지만 그거 외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채널도 컨디션이 좋으면 사람들이 여기는 되게 관리 잘한다. 여기는 이런 느낌을 추구하는구나 하면서 약간 브랜딩 효과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광고를 보고 바로 문의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조금 창업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솔직히 생각할 부분도 많고 하다 보니까 여기
그 광고를 보고 나서 그 채널에 유입이 된 다음에 쭉 살펴보고 어떤 느낌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좀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그쵸. 컨디션을 유지해 주시고 또 컨텐츠를 계속 업로드 하시면서 우리의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하고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뭐 SNS 메타에 관한 얘기였고 지금부터는 저는 GDN에 대해서 한번 맞아요.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GDN을 저희가 이제 구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 구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에서는 사실 정말 다양한 타겟팅 설정이 있어요. 타겟팅 설정이 있는데 뭐 키워드 설정도 있고 뭐 웹사이트 마켓 리타겟팅도 있고 정말 뭐 관심사 타겟팅, 유튜브 채널 대상자 뭐 마케팅 타겟팅들이 있는데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웹사이트 방문자 리타겟팅이거든요. 이게 저희가 광고를 이제 세팅을 할 때 경쟁사 홈페이지에 URL을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이 경쟁사 홈페이지에 방문했던 사람에게 저희 배너 광고가 노출이 되는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알아야 될 점은 이미 그 사람들이 경쟁사 홈페이지를 방문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니즈가 있다는 거를 저희는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쟁사를 방문한 고객에게 노출이 된다면 저희 자사와 경쟁사가 같이 함께 좀 비교가 될 수 있고 경쟁사에 비해서 저희의 강점을 조금 더 강조할 수 있는 소재를 활용한다면 정말 자사만의 조금 차별성을 강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GDN의 경우에는 그 웹사이트 URL 그 타겟팅을 필수적으로 집행을 해야 된다. 네, 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사실 GDN은 여러 가지 타겟팅도 가능하지만 GDN은 좀 구글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구글은 진짜 제휴 매체가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엄청 많고 그만큼 거기에 따른 인벤토리 사이트도 굉장히 다양해요. 제가 알기로는 한 6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50개인가? 그래서 굉장히 많은데 이걸 하나하나 다 만드시기에 리소스도 많이 들고 이게 사실 저희가 스크롤을 내리면서 볼 수 있는 그런 노출되는 그 구조가 있고 저희가 끝까지 안 내리면 보이지 않는 구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요. 그 구조 자체가. 그래서 내가 이 사이즈를 만들었다고 해도 노출이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구글에서는 좀 거기에 대한 솔루션으로 이제 반응형 디스플레이 광고를 냈어요. 맞아요, 이거는 한 몇 가지의 배너랑 그리고 몇 가지 사이즈의 배너랑 그리고 로고 그리고 광고 문구 이런 것만 이렇게 똑똑 넣어주면 구글이 알아서 AI를 돌려서 그 해당 인벤토리 사이즈에 맞게 변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조금 모양이 밉게 나오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제외를 하면 되는 거고 그게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어떤 게 가장 효율이 좋은지 또 판단을 또 해주기 때문에 좀 리소스도 줄일 수 있고 오히려 효율적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구글 반응형 디스플레이 광고는 무엇보다 유튜브에도 노출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했을 때 유튜브에 사실 뭐라 그러죠? 인피드? 네, 인피드가 아니다. 네, 이미지처럼 네, 나오는 광고들 있잖아요. 그게 영상이 아니라 뭐 이미지가 나오는 경우에는 이게 구글 반응형 디스플레이 광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좀 리소스도 줄이고 좀 많은 사람한테 노출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네,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저희가 배너 광고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긴 했지만 사실 뭐 창업 업종과 같이 조금 정보 탐색을 많이 해야 되는 업종들이 저는 좀 필수적으로 집행해야 되는 게 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일단은 홈페이지 내에서의 좀 클로징 패널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 클로징 패널이라 함은 저희가 이제 유입된 고객이 특정 영역의 마우스 커서가 이제 어느 정도 도달을 했을 때 노출되는 우측 상단에 노출되는 위치는 저희가 수동적으로 이제 바꿀 수 있지만 대개적으로는 우측 상단에 노출되는 형태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조금 이탈을 하려는 고객을 좀 마지막으로 붙잡을 수 있는 발악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지마 하면서 붙잡으면서 이제 이거 한번 입력을 하고 가. 맞아요. 구질구질 할 수 있는데 이 클로징 패널이 사실은 정말 전환율이 가장 좋았던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PC에서는 이렇게 저희가 집행이 가능한데 만약 모바일에서 집행을 하신다 그러면은 뒤로 가기를 클릭을 했을 때 그 전체 화면이 노출이 돼요. 근데 뭐 지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모바일에서는 클로징 패널이 그닥 이제 조금 뭐 효과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이제 대개 정보 탐색의 경우에는 PC에서 오랜 시간 정보를 탐색을 하기 때문에 클로징 패널을 좀 함께 운영을 하시는 거를 좀 적극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사실 뭐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의 전환율이 진짜 높지만 이런 DB 업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홈페이지 전환율이 그러니까 PC 디바이스의 전환율이 높게 나오거든요. 이게 아마 나이대도 그렇고 홈페이지 같은 경우가 모바일 최적화가 되어 있긴 하지만
저도 약간 PC로 보는 거 선호하는 편이고, 왜냐면 정보량이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PC에서의 전환율이 높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클로징 패널도 PC로 집행을 하면은 생각보다 DB 전환율이 많이 맞아요. 나오고, 그리고 이게 사실 클로징 패널 외에도 옆에 그 채널톡이라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는 이제 실시간으로 채팅 상담이 가능한 건데, 그러면서 뭐 고객 데이터 얻을 수도 있고, 그렇게 실시간으로 상담을 하면서 조금 우리 업체의 이미지를 조금 맞아요. 좋게 브랜딩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또 홈페이지의 컨디션을 사실 그러면 기입을 하신 동안 제가 채널톡에 대해서 조금만 더 첨언을 하자면, 이 채널톡이 저는 개인적으로 홈페이지 내에서 좀 점원 역할을 한다고 말을 하거든요. 이게 그 이유가 처음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담을 통해서 처음엔 채널톡이 진행이 되는데, 이게 점차 길어지다 보면은 바로 이 고객이 뭐 문의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예약하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전환 단계로도 한 번에 같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채널톡을 좀 활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맞아요. 네. 근데 그리고 이제 뭐 홈페이지 같은 걸 보면 사실 채널톡을 이제 집행을 하긴 하는데 꼭 눈에 안 띄게 채널톡을 하시는 업체도 너무 많더라고요. 맞아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저도 막 예를 들어서 뒤에 배경 이미지와 뭐 채널톡 색깔이 너무 비슷하니까 노출이 안 되는 시스템도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소비자들이 조금 한 번에 찾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집행하는 걸 권유드립니다. 사실 채널톡도 마찬가지지만 네. 전반적인 홈페이지 컨디션 자체가 네. 조금 직관적이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 특히 이런 그 창업 업종 같은 경우에는 좀 전환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아무래도 이렇게 문의하기 버튼이나 뭐 채널톡 상담하기 버튼이나 뭐 내 정보를 이렇게 열심히 입력하는 그 부분이 좀 숨어 있거나 찾기가 힘들면 아무래도 입력하기가 조금 애매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너무 나는 홈페이지에 말하고 싶은 게 많아. 그래서 이것저것 다 넣고 싶어 라기보다는 랜딩 페이지 자체를 좀 더 간결하고 또 직관적이게 조금 꾸미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왜냐면 이게 찾기 힘들다 보면은 모든 것도 그렇지만 저는 맞아요. 이제 뭐 물건을 살 때도 이걸 가입하기가 너무 귀찮거나 뭐 바로 구매를 하기가 힘들면 그냥 안 사 이러는 편이거든요. 네. 사실 근데 이거 이렇게 간단한 그냥 구매 그 경향도 그런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이탈하는 고객이 많아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런 뭐 문의하기 버튼이 이렇게 따라다닌다, 스크롤을 따라다닌다거나 아니면은 가장 첫 페이지에 보인다거나 네. 하는 거를 많이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 뭐 홈페이지 컨디션을 살펴봤는데 대표님 이 부분은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은 사실 저희도 소비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조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프로모션들이 조금 꾸준히 기획을 되는 것도 한번 제안을 드리는데요. 보통 이제 업체들을 보면은 이제 경쟁사는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데 만약 우리는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정말 1차원적이긴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창업을 그리고 잠재 창업주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왕 한다면 프로모션 진행 중인 곳에서 하고 싶은 경우가 크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경쟁사에 대해서도 꾸준히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고 어떻게 마케팅 방식을 하고 있는지 좀 꾸준한 모니터링 역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이게 창업 업종이 사실 뭐 검색이 많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지만 진짜 1인 창업은 진짜 많잖아요. 네. 실제로 검색해보면 경쟁력이 대단해요. 진짜 대단한. 그래서 그분들의 뭐 파워링크나 뭐 홈페이지 보면은 그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업체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모션은 어떤 건지, 그리고 내가 소구하고 싶은 거는 우리 업체만의 특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해보시고 그걸 랜딩 페이지랑 광고 등에 좀 녹여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다음 마케팅 전략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다음으로는 이제 뭐 저희 가람 마케터님의 이제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바이럴 마케팅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창업 업종 자체가 좀 정보 탐색이 주된 업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좀 정보를 많이 노출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중 하나가 정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매체가 이제 바이럴 마케팅인 거죠. 이게 바이럴이 어떻게 보면 입소문인 거잖아요. 입소문이면 이왕 좋게 입소문이 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래도 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뭐 블로그나 아니면 카페 등을 통해서
이제 후기성 글들을 작성을 한다면 이제 잠재 창업주들한테는 좀 신뢰성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진짜 이게 뭐 홈페이지에서 뭐 우리 업체 좋아요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실제로 거기에 문의를 넣고 실제로 나는 여기서 창업을 했다는 사람들의 후기가 그게 굉장히 영향을 미치거든요. 실제로 뭐 창업주 카페도 따로 있고 뭐 나는 뭐 창업하는 카페 뭐 그런 사장님들의 카페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 카페 그러니까 어느 정도 특정 니즈가 있는 유저들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카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카페에서 좀 자연스러운 입소문을 유도하는 뭐 침투 작업이라거나 그리고 블로그 같은 경우에도 조금 뭐 창업이나 뭐 그런 뭐 경제적인 뭐 그런 카테고리에 많이 글을 쓰시는 그런 블로거들이나 뭐 인플루언서 분들을 섭외해서 그분들한테 자연스럽게 바이럴을 유도할 수 있는 글을 쓰도록 그런 작업을 추천드리고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좀 사실 이런 바이럴 같은 경우에는 좀 신뢰도도 중요하고 뭐 정보를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맨 밑에 뭐라 그러죠? 뭐 업체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았습니다. 그게 사실 안 들어가면은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있으면 너무 광고티 나지 않아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약간 없으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서 그 부분 조금 참고해 주시고 또 바이럴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어뷰징 작업을 정말 이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뷰징 작업이 뭐냐면 특정한 뭐 프로그램을 사용한다거나 그러니까 뭐 일부러 좀 코드를 심거나 해가지고 얘를 일부러 상위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처음에는 물론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업체명이나 우리 키워드 검색했을 때 내가 1등으로 뜨니까 사람들 많이 보겠지? 이러면서 오히려 좋을 수는 있는데 처음엔 좋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게 안 걸릴 수는 없거든요. 네이버가 엄청나게 똑똑해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좀 순위가 낮더라도 노출이 조금 밑에 되더라도 좀 자연스럽고 정보가 많이 담겨있는 글, 좀 신뢰도가 높은 글을 쓸 수 있는 그 작업을 추천드리고 이런 어뷰징 작업은 결국에는 우리 업체에도 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나중에 가서는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 네이버 광고도 못 할 수가 있어요. 광고 거의 시스템에서 쫓겨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뭐 어뷰징 작업을 해드린다 이런 업체는 피하시는 게 좋고 저희는 이제 네이버 검색 공식 광고 대행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고 또 좀 깨끗하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시다 하면 이제 준수 마케터님이나 이제 창업 업종을 주로 하시는 준수 마케터님이나 저는 이제 바이럴을 좀 주로 하니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컨설팅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뭐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자면 사실 광고에서 정말 조금 이거는 중요한 게 광고인데 광고가 아닌 듯한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말 좀 효과적이고 좀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이 네이버 노출 지면을 한번 보면 정말 뭐 파워링크도 나오고 플레이스도 나오고 쇼핑 검색도 나오고 그 다음에 게시 글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럴 때 만약에 바이럴 마케팅이 집행이 된다면은 저희가 그 해당 어떤 특정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저희가 바이럴 마케팅 진행한 것들이 만약에 쫙 게시글에 지면이 확보가 되었다. 그러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기 업체 믿을만한가 보구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업체를 뭐 사용을 하고 경험을 했구나. 그래도 글까지 쓰는구나. 라고 하면서 저희가 그러면서도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바이럴 마케팅을 사실 뭐 한두 건 진행하는 것보다는 한 번 집행을 하실 때 뭐 한두 건 집행하셔도 되지만 다만 꾸준히 집행하시는 거를 좀 권유를 드리고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특히 뭐 빨래방 창업이나 뭐 이런 거는 사실 뭐 수요가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아이스크림 뭐 이런 것처럼 좀 이런 시즌성이 있는 창업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런 것들은 그 시즌 한 3개월 전에 집중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는 있어요. 왜냐면 그 시즌이 되면 오히려 그 키워드가 진짜 박 터진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부터 천천히 이렇게 컨텐츠를 쌓아 나가면 이제 검색을 했을 때 우리 업체의 글이 많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지면 여러 개를 차지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전부터 이렇게까지 많이 활동을 했었네,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했었네 하는 그런 신뢰도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이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글을 지우기 전에는
계속 광고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를 뭐 카페도 그렇고 블로그도 그렇고 뭐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거를 계속 확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게시글을 퍼가거나 아니면 댓글을 달거나 뭐 마음을 남기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하나의 활동, 이 모든 활동들이 하나하나 또 바이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5만 원 10만 원 어치의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한다고 해도 그 효과는 오히려 50만 원, 100만 원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맞아요. 그래도 저희도 한 번씩 분석을 해보면 정말 뭐 2022년 10월 달에 했던 맞아요. 게 아직까지도 상당 노출이 되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것처럼 좀 꾸준히 집행을 하고 뭐 저희가 뭐 흔히 말해서 상위 노출할 수 있는 족보가 있다 뭐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맞아요. 하지만은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되어야 저희가 상당 노출이 가능하고 어떤 식으로 뭐 저희가 좀 효과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좀 꾸준히 집행하시는 거를 권유를 드리고 지금 저희 이제 시간을 보아하면 이제 10시 28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분들은 총 뭐 4분으로 이제 확인이 되지만 만약에 뭐 지금 뭐 편하게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왜 그러냐면 이게 어찌 보면 라이브인데 라이브의 주 목적이 소통을 하기 위함도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뭐 1차적으로 정보를 당연히 드리고 싶지만 지금은 조금 쌍방향 소통을 한번 하면서 뭐 평소 광고나 마케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가 지금 뭐 아는 선에 있어서는 정말 친절히 답변 드릴 테니까 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네, 편하게 댓글 부탁드립니다. 물론 뭐 창업 업종 외에도 뭐 다양한 업종 저희 집행하고 있고 또 레퍼런스도 있으니까 뭐 우리 업종은 나는 무슨 업종인데 이런 광고 궁금하다 하시면 물어보셔도 돼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라이브를 집행을 하는 것이고 뭐 오늘 네 저희가 라이브 주제로 이제 창업을 정말 갖고 왔지만 검색 광고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맞아요. 저희가 검색 광고를 뭐 아예 지금 뭐 거의 제외를 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검색 광고는 사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그러니까 당연히 여전히 많이 찾고 있고 그리고 뭐 바이럴 마케팅에서도 사실 검색 광고가 기반이 되어야 바이럴 마케팅이 저희가 집행이 가능한 것도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색 광고도 중요하지만 너무 검색 광고에만 좀 맞아요. 몰두하지 마시라라는 걸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왜냐면 이게 100% 검색 광고만으로 진행을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계세요. 근데 사실 이거 검색 광고는 100% 타겟팅이 되는 광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왜냐면 내가 이거 필요하지도 않은데 검색을 하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업종이 그렇지만 특히 이런 DB 업종, 창업 업종 같은 경우에는 나는 창업이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특정 소비자층한테만 여기 타겟팅이 되고 그 니즈가 있는 소비자층한테 초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근데 나는 뭔가 그냥 그런 뭐 나는 꼭 해야겠어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사람들한테 우리를 노출시키고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조금 자극시켜서 맞아요. 언젠가는 창업을 하게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뭐 배너 광고도 이용하시고 바이럴 광고도 이용하시고 또 홈페이지 컨디션도 다시 한번 점검해보시고 하시라는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온 거고 물론 검색 광고, 네이버 검색 광고 엄청 좋죠. 그래서 그쵸. 구글 검색 광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좀 다른 방법도 있다라는 다른 길도 있다. 라는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었고 그러면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네. 준수 마케터님께서 오늘의 이야기 조금 정리를 해보실까요? 네, 한번 간략히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주제로 창업 업종은 검색 광고만이 답이 아닙니다라고 갖고 왔고 일단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저희가 시장 분석을 해봤는데 뭐 창업에 대해서는 검색하는 사람 자체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지만 그러나 1인 창업, 무인 창업을 찾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다는 추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특정 연령층이 아니라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타겟층이 존재한다였고요. 이제 검색 광고만으로는 노출되기에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는 검색 광고 외에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배너 광고에서는 저희는 이제 마케팅 퍼널에 따라서 인지와 전환 단계로 분리 진행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단계별로도 소재 활용이 좀 분리 진행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대표적인 예시로는 SNS 중 메타를 말씀을 드렸고 젊은 층만이 아니라 40, 50대도 많이 이용하는 추세임을 이용하여서 동영상이나 숏폼, 단일 이미지, 슬라이드 형식 등 다양한 형태로 노출을 통해서 홈페이지에서 얻지 못한 정보 전달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SNS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잠재 고객 캠페인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여기서는 이제 유저의 정보를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고, 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추후에 2차 활용까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인스타나 페이스북을 통한 채널 운영도 함께 만약에 동반이 된다면 이는 브랜딩 효과까지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GDN인데요. GDN에서는 뭐 다양한 타겟 설정이 가능하지만 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경쟁사 홈페이지 URL을 등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타사의 홈페이지를 방문했던 사람은 곧 니즈가 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저희가 소재를 노출할 때 자산만의 강점을 강조한, 그리고 차별성을 강조한 소재를 노출해야 된다고 했고, 만약 이가 조금 소재를 제작하는데 어려울 시에는 구글 반응형 디스플레이 광고를 통해서 소재 제작에 대한 리소스를 많이 줄이시길 권장드립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홈페이지 내부 마케팅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클로징 패널과 채널톡을 통해서 어렵게 유입된 고객들을 전환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방안 2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바이럴 마케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창업이 정보 탐색이 좀 주된 업종이기 때문에 신뢰성을 확보하는 작업이 좀 필요한데요. 그래서 실제로 후기성 소재를 활용한 게시글들을 많이 조금 등록을 하고, 그리고 오히려 좀 특정 니즈가 있는 유저들이 많이 모여있는 카페 침투 작업을 함께 추천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꾸준한 바이럴 마케팅이 좀 집행이 됐다면 이는 다수의 지명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브랜드에 대한 뭐 인지도와 유입, 그리고 뭐 신뢰성까지 함께 확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사실 예전에 창업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네. 사실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네네. 사실 실제로 검색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검색해서 정보를 많이 얻고 네. 거기에 따라서 어떤 업체에서 어떻게 진행을 할지에 대해서 좀 많이 얻었던 것 같은데, 사실 그거는 한 7, 8년 전이라 지금이랑은 시장이 많이 달라진 거죠. 네. 예전에는 정말 검색 광고에 많이 의존을 했다면 요새는 이렇게 뭐 배너 광고도 하고 뭐 바이럴도 하고 그런 이제 시장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님들께서도 이거 근데 좀 검색 광고를 많이들 하지 않으신가요? 라고 하시기보다는 여러 가지 좀 열린 사고를 가지고 시장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직접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런 뭐 SNS 광고하고 뭐 GDN 운영하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직접 하시기엔 많이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얻기도 많이 힘드시고, 뭐 배너를 어떻게 제작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채널 운영은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복잡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바로 저희 같은 맞아요. 마케터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뭐 전화를 주시거나 메일을 주시면 저희 컨설팅 비용은 무료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뭐 창업 관련해서 아니면 기타 업종에 관련해서는 사실 당연히 광고주분들이 전문가이지만 이런 온라인 마케팅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오히려 저는 항상 같이 공부를 한다고 말씀을 맞아요. 드리거든요. 대표님은 이제 저희와 광고를 하면서 물론 저희가 평생 갈 것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좀 긴 시간을 함께 하고 싶은데, 그 시간 동안에 이제 광고주님들은 저희와 함께 하면서 이 광고에 대해서 어떻게 세팅하고 어떻게 해야 좀 효율적인 를 함께 공부를 하시는 게 서로한테도 좀 상부상조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뭐 기타 외에도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양옆에 있는 연락처가 존재하니까 여기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오전이다 보니까 네. 많이들 수줍으신 것 같아요. 다들 마음이 약간 콩밭에 가 계실 것 같아요. 왜냐면 월요일까지 쉬잖아요. 맞아요. 이제 연휴입니다. 주 4일 너무 즐겁죠. 네. 정말 최고의 네. 5월입니다. 맞아요. 시작이 좋습니다. 네,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도 많이 5월에 행복한 5월 되시길 바라고, 저희도 이제 시간이 네. 한 40분이 거의 다 돼가니까 여기서 정리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만약에 궁금한 거 물어보고 싶었는데 못 물어봤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양옆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고 저희는 이제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지금까지 광고 퍼포먼스 3팀의 박준수 마케터. 저는 이가람 마케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